그 이해랑 쪽으로 잡았는데 아까 대충 다 얘기해서 뭐 얘기가 좀 그러네요. 이해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객관적 이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다. 보편적 이해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의 상당수는 지배 계급 내지는 지배 의견. 지배 의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교과서 같은 것이고 학계가 그러면 학계가 지배적인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주도적인 의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학파 같은 것들도 약해가지고 거의 많이 획일화되어 있는 건데 그런 형태를 이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의 경우 참 어려워요. 그 다수 의견이라고 좀 얘기하는데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얘기하는데 아이가 아니 그게 다수 의견인지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고.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경우 상당수가 다수 의견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하이텐 김지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대시조 같이 그렇게 말도 못하고 그런 애를 다 쓰레기 처리장 아이들이라고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 아다치랑 그 고다니 선생이 이뻐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을 소설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좋고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이런 거 모건스타인 쓴 거 보면 이제 그 선생님이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뭐 카드를 잔뜩 만들어서 카드를 뭐 숙제하기 싫을 때 쓰는 카드 그런 걸 주고서 숙제 해왔어 그럴 때 그 카드 주면 면제예요. 심지어는 이제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도 있고 뭐 춤추고 싶을 때 쓰는 카드를 갑자기 깝깝하면 이제 그 카드 내밀고 와서 춤추는 거예요. 그러면 좀 황당하잖아. 그거를 그게 6학년 학생으로 나오는데 그걸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아이들이 읽으면서 아니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학부모가 항의 안 해 그러거든.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해당되는 학교 제도 공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썼는데 그거의 상당수를 아이들이 다수 의견에서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볼 것이냐 얘기하다가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얘기하니까 내가 그게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이 어떻게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기도 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소설을 비판적으로 보라. 외자 붙이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도 비판을 하는데 비판할 때 그거 상당수 다수 쪽에서 비판하니까 전통적인 방식에 비판하니까 그러니까 왜 선생님 공부를 가르쳐야지 이상한 것만 가르쳐. 더군다나 6학년이면 곧 졸업할 텐데 이런 거예요. 야 저걸 어떻게 보자. 저런 얘기를 어떻게 보냐 참 난감한데 아이도 그렇지만 우리도 상당수도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다수 의견이 어디가 소수 의견이 잘 모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상당수 심하게 하면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은 다 다수 의견을 보면 돼. 내가 생각해서 좀 이상하게 낯설어 이런 것들은 다 소수 의견으로 보면 돼. 근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옛날에 한국에 미입 왔을 때 그 최순우가 했나 그거. 우리나라는 그 이를테면 어디 전래 구조도 같은 건데 문에서부터 이 대법당가 거기까지 쭉 이렇게 길을 하다가 이렇게 튼데 약간 튼데 약간 많이도 안 들어 조금 그런 거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미래 이제 파괴임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약간씩 트는 것들이 좀 있어요. 꼭 장난치는 것 같은 식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우리 언어로 표현을 못하면 저런 거에 관심 없거나 아닌 사람들을 봤을 때 뭐로 보겠어? 쟤들은 균형을 못 맞추네. 끝까지 집중을 못하네. 똑바로 못해.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거거든. 대체로 우리나라는 좌우 균형이 안 맞는 게 제일 많아. 그걸 멋있다 그래. 일본이 그 우리나라 막사발 가져가서 아주 미친다는 게 좌우 균형이 묘하게 안 맞는 거거든요. 다른 것들은 대체로 걔들 좌우 균형이 잘 맞아요. 걔들 그런 형태의 미로 갇혀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미는 뭔가 답답해요. 조금 다른 거거든요. 우리 행동이나 우리 가치를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소수 의견의 이쪽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제일 심한 경우는 언어가 없어진 게 제일 심한 경우고요. 그렇죠? 선생한테 들은 얘기인데 인도 같은 경우 영어를 공용어로 쓰면서 한 100년 정도 문화가 멈췄다 그러는 이제 100년이 넘었잖아. 이제 나타나죠.
우리나라도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연구를 해요. 예전까지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이걸 갖다가 그 이론으로 덧붙였지.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료로 외국 이론을 약간 변형시켜서 하는 것들이 좀 나아요. 적어도 사회학 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100년 넘었죠, 뭐.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문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거를 우리식으로 보질 못하는 거거든. 그럴 때 항상 나는 뭐가 잘못됐어라는 느낌을 받아요. 항상 이상하지, 그렇지? 내 행동이 막상 벌려놨는데 이걸 해석하는 것이 다른 나라 기준이잖아. 전 문화라는 걸 그렇게 보거든요. 문화를 남들이 보기 이상한 행동을 내가 봤을 땐 정상적으로 보는 수 있게끔 만드는 가치가 문화예요, 문화. 그 문화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게 멋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상하다가 아니라 멋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개인으로 줄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남들이 보기 이상할지 몰라도 난 그게 당연한 거고 난 멋있어, 난 좋아. 그런 것들이 내 가치나 내 관점이에요. 그런 쪽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뭔가 지금 여러분들의 관점이 없거나 그런 거거든요. 내가 뭔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멋있기는커녕 이상하다고 보지 않을까? 그쵸? 내가 뭔가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이 뭐 떠올랐어 조금.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겠죠. 본인 스스로 남한테 얘기를 참 못하지. 얘기하더라도 저 이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밀리는 거잖아. 그쵸? 밀리는 거고 나 스스로 나의 행동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표현할 만한 언어를 논리를 못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이해나 관점이 이렇게 보편적인 건 있어도 여전히 물론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을 다 그럴 수도 없죠. 그렇죠? 아니 다수는 상당수가 내 삶의 상당수는 다 지배 의견이나 다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의미를 두는 몇 가지 대표적인 뭐 페미니즘이라든가 우리 같은 교육이라든가 아이비로 뭐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 다르게 접근하는 거를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언어가 있어야 된다. 우리 경우는 이제 스키마가 약간 교육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좀 모여서 서로 지지를 받는 거지. 아까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걸 딴 데로 가서 얘기하면 당장 이걸 박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맞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내가 속해 있는 집단도 그러고 나 개인으로도 그런 것이 그걸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지. 남들이 보기 이상한 행동, 이상한 부분을 그게 내 삶의 멋이고 뭐 아름답다지 않아도 하여튼 뭔가 의미 있고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 그거를 긍정적으로. 나 같으면 야 스키마로 돈 벌어 이걸 인터뷰하고 그걸 숱하게 그 비판받거나 지적받았거든요. 왜 돈 안 버리게 아이템 좋은데 이걸 뭐 후배부터 시작해서 뭐 한 초기에 뭐 숱하게 이걸 먹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프랜차이즈도 안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뭐 우리끼리 좋잖아. 그렇지? 그거를 계속 갈등하는 거지. 그쪽 가면 나도 그쪽 시각이 있으니까 그래 그걸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난 돈 번 재주가 없어서 그래. 얘기를 긍정적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나는 돈 번 재주가 없어 이걸 사업화 못했어. 그렇지. 아니면 사업화 안 해라고 적절히 얘기하려면 그쪽을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이 설득이 안 돼가지고 아니 넌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뭐 하면서 왜 그걸 사업화 안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아니야라고 난 교육 사업이 아니라 교육이야. 난 사업이 아니야. 프랜차이즈로 돈도 안 받을 거라고 할 때 그쪽이 뭐라 그래? 미친놈이네 그러지. 미친놈이네 그러거든. 그거를 적극적 표현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논쟁 벌이기 싫고 그래서 난 사업 재주가 없고 사주에 재물운이 없어. 이렇게 너무 가버리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리고 여기 와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다. 돈이 아니니까 자료 하나 다 준다. 자료 다 주고 애쓰면 내가 쫓아가서라도 뭘 도와줄 테니까 해봐라. 그리고 중요한 게 내가 수업한 애가 아니라 결국 자기 자녀가 중요하다. 자녀가. 이번에 수업사례 모임에서도 그랬는데 아니야. 수업사례를 해더라도 여전히 초점은 자기 자녀지. 자기 자녀 관계를 잘 풀어야지. 내가 가르친 내가 우수한 건 엄밀히 말하면 두 번째지. 여전히 내 아이를 옆에 두고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갖고 상담을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자기 자녀를. 이걸 어떻게 근데
상답을 자꾸 문자처럼 되니까 상답이 아닌 다른 말로 어떻게 했든지 해가지고 중요한 건 내 아이 때문에 스키마다 들어왔고 관심을 갖는 건데 누가 수업하느라고 내 아이 제껴놓고 수업하는 애만 고민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내가 이상하든지 어떤지 그거를 긍정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일단 내면화된 거예요. 지배 계급의 의견이 내면에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서도 가부장이 여성 속의 가부장 이런 책도 있어요. 내 속에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고가 들어와 있거든. 그건 뭐 어마어마하게 긴 역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몸속에 무의식적으로 상당수는 지배 계급의 의견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살아가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내가 초점을 두는 어떤 영역을 내가 이제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뭐 페미니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를 이상하지 않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도 같이 만나고 낯설을 자꾸 이렇게 뭘 잡아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로서의 가치, 개인이 무난하니까 가치 정도가 될 것이고 그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걸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그 언어 얘기는 장애인 쪽에서 많이 얘기해요. 장애인들이 자기를 표현할 언어가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언어가 없어서 이제 애를 먹는다고 요즘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페미니즘 중에 특히 그 레즈비언이 성소수자 특히 그쪽 언어를 많이 차용하고 그게 좀 더 앞서 나가니까 거기 이론을 받아서 장애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네 식으로 자기네를 긍정으로 볼 수 있는 식으로 얘기하는 논리를 자꾸 만들어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집단도 그렇고 개인도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쪽에서 초점을 두는 것이고 이해나 관점을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예.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떠오르는 이제 생각이나 아니면 이거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아니면 좀 들으시면서도 좀 이것도 좀 불편한 것 같다는 얘기 자유롭게 이제 자기 개인 사례를 포함해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영쌤. 저는 질문은 없고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위로가 됐던 게 저는 제 스스로 머리가 되게 나쁘고 공부를 못하고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반응 맞지? 그래 맞아. 다 아니라고 했고 진짜 실제로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지방대학 갔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보편적인 관점만 요구하는 사회와 나의 그런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요구와 나의 편협된 그런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에 내가 위축이 되었구나.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진짜 많이 위로가 됐는데 아직도 불편한 건 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그 불편함과 주류 속에 내가 내 가치, 내 생각을 이렇게 지지를 하고 주장을 하면 주류에 속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기가 또 어려운데 자꾸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지지를 받았어요. 힘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은주 쌤 질문. 저는 그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 뭐 판단 보류에 대한 것도 전 느낌이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일을 하는데 판단 보류가 한없이 일을 끝마쳐서 그 다음으로 넘겨야 되는데 판단 보류를 하면 계속 일이 이어지는 느낌의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계속 들었고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나서 내 관점을 가지고 판단 보류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라고 보는데 근데
그 마무리되지 않는 느낌에 저는 계속 불편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고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불편함에 어른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학습된 뭐 사고, 학습으로 이루어진 이 불편함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이런 불편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판단 보류에 대한 저희 어른들이 갖고 있는 불편함도 아이들도 갖고 있을까? 아니 아이들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은 그렇게 의식 안 하는데 왜냐면 학교 교육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스키마도 여기서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학 숙제를 이렇게 안 내죠. 당연히 똑같이 내. 근데 그때 잠깐 얘기했나 최민하는 건 자기는 사고력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글을 길게 쓰고 쉽게 길게 쓰고 생각을 전개시키기 때문에 딴 애들보다 생각이 높다.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표현은 함부로 못한다. 애들 아는 거예요. 함부로 표현하면 잘난 척한다고 욕을 먹어서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 내가 높다라. 내가 보기에 아주 낮은 애까지도 그래. 내가 대두분한테 중기자에 물어봤더니 내가 여기서야 그러더라고. 5명이 공부한 여기서야? 아니 여기서 말고 너희 반에서. 당연히 높죠. 그렇구나. 일단 뭐 줄줄이 쓰니까 그렇게 쓰는 애 거의 없잖아. 하여튼 많이 써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걔들이 그걸 구별을 하는 거지. 아무 때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아는 거야, 걔들. 걔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도 판단 뷰로 했다 그럴 때 그걸 다 한다 그래서 그렇죠. 아니라니까 어느 영역에서 내가 잘한 영역에서야. 그러니까 효진이 같으면은 아니 뭐 윤주. 응? 윤주. 아니 윤서 말고 앞에. 아, 네, 맞아요. 이를테면 내가 거기서 거기죠? 무슨 정토회에서 거기에 의미를 둔다 그러면 정토에서 일반적으로 접하고 일하는 방식과 내가 다른 점이 무엇이고 난 그것이 장점이죠. 그리고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난 봐. 되게 잘하는 거는 주로 경희선도 그렇고 남들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거하고 나는 뭐가 다르게 하는 점이 있어요. 그것이 장점이 그걸 살리고 그때 고민하고 판단 보류하는 건 거기서 하는 것이고 그 외 상당 부분 지금 교육이나 이런 거는 잘 수업 따니까 모르잖아. 그런 거 상당수 작은 단위에서 그냥 따라와야지. 그것까지 일일이 다 판단 보려는 감당이 안 돼. 내가 지금 애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애써서 하는 어느 부분, 그 부분에서 주로 판단 보류하면서 생각을 넓히고 다양성을 찾고 뭐 이런 거 깊이를 찾고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영역까지 다 가면 그 미치는 거지. 모든 영역을 판단 보류하면 뭐 밥도 어떻게 먹고 뭐 네. 일상 가는 거야. 일상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보가 어려운 게 그 남자는 그렇잖아. 진보라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집에 와서 가부장적이라고 여자는 욕먹는 거잖아. 사회에서 진보적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사회 진보에도 사회 모든 영역이 다 진보냐? 절대 그럴 수 없어. 자기가 중심으로 두는 어느 분야, 노동 분야, 환경 분야 이런 데서 내가 진보라. 노동 분야도 진보적, 환경 분야도 진보적 이럴까? 그거 감당하기 힘들어. 안 된다고. 나 같은 경우 그때 얘기했잖아. 나 같은 경우 왜 환경에 관심 없어요? 환경? 관심을 차마 가질 수가 없어. 왜요? 아니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데 환경을 어떻게 내가 환경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쓰레기 버리는 거나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술을 먹는 게 술이 그거잖아. 얼마나 그지 많은 양으로 요만큼 술 나오는 거잖아. 옛날에 쌀 없을 때 술도 못 만들게 만드는데 지금 굶어 죽은 사람이 숱하게 봤는데 술 먹으면 말도 안 되지. 고기도 그렇지. 고기도 그러니까 그것도 막걸리도 안 먹고 쓴 독주를 먹느라 고기랑 늘 같이 먹는데 실은 막걸리를 김치랑 먹어야 되는데 고기랑 먹잖아. 그렇지. 모든 영역을 다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내가 주로 관심 있고 잘하는 분야에서만 주로 애를 쓰고 다른 분야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약간 가까운 사람들 의견을 받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저번에 얘기했나? 내가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없잖아. 근데 관심은 있잖아. 나도 한국사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 최항기도 있고 뭐 원효도 있고 뭐 다 번역되고 다 있더라고. 원효도 봤는데 잘 모르지. 근데 그게 글이 남았다는 것도 신기하고 하여튼 그걸 연구를 해. 뭐 어떡하겠어. 그나마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해석을 따른다고 보는 거지. 그 사람 해석을 따라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라면 다른 분야인데 그걸 좀 더 보고 싶어.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의견을 따르는 거예요. 그 대신 한계를 그렇게 정하는 거지.
그 사람 의견을 따른 거야라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죠. 모든 분야 판단 보류는 당연히 아니다. 다른 분 질문. 자, 정혜씨. 우선 저는 초점을 잡으려고 노력해 보면 그 외의 의문에 감정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그 비판이 아니라 약간 비난에 비슷한 옳고 그림으로 가서 그 감정과 같이 이게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내가 옳다라는 걸 정당성을 갖고 싶어 하면서 그 정당성에 맞게 글을 제가 각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편해요. 어쨌거나 이제 뭐 청소년 분과나 뭐 할 때 발표를 전제로 해야 되니까 뭔가 글을 써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판단 보류라기보다는 제가 왜 의문에 제 감정을 플러스해서 그거를 맞춰서 꽤 맞춰서 하다 보면 논리가 부족하죠. 왜냐하면 판단 보류되지 않고 제 그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 아 이게 전개할 때 전개해 가면서 아 논리적이지 않은데 이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타격이 오면서 어떻게 틀어야지가 오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선 1차적으로 저의 문제는 의문을 가질 때 감정이 같이 동반되는 거 결국 보면 투사가 돼 있더라고요. 맥락 빠져 있고 다 빠져 있시 어떤 부분에서 자꾸만 투사가 되고 그걸 정당화하고 싶은 게 자꾸만 올라와서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아니라는 게 나오는데도 그거를 고수하고 싶은 거죠. 어떨 때는 이게 좀 쓰다 보면 아닌 건 아닌데도 뭔가를 더 고수하고 싶은 욕심도 자꾸만 좋은데요? 나서 아니 그런 경우는 네네. 의문 갖고 거기에 감정으로 생각이 나올 때 그 감정을 풀어내야 되죠. 감정을 쓰고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를 이러저러하게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어떤 맥락을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감정을 풀어내는 거라고. 의문 갖고 그 감정이 투사해서 그랬다는데 그 감정의 실체를 잡아내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우리식으로 애들 그래서 뭐 근거 잡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감정만 끄집어내면 되지 뭐. 그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쓴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 누가 있어? 소장님. 아니 이게 있잖아 내가 제일 싫어. 기본을 얘기하는데 애들한테 그러잖아. 기본 네. 책 2권을 읽어와. 그래도 한 번 읽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2번 읽고 1번을 읽지 마. 그래 똑같이 시간은? 그러면 나한테 혼나겠지. 그래도 난 내 식대로 했어라고 자부심을 가져. 그런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고. 왜냐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는 거를 약간 비틀거나 저항하면서 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대로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글은 우린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써. 애들 글을 대서 분류하고 비교해서 써 그러는데 거기서 뭔가 틀어야지 뭔가 자기가. 그럴 때 처음부터 잘했던 얘기 듣기를 바라지 말라고. 왜냐면 저항하면서 크는 거니까 한마디 해지. 왜 시킨 대로 안 했어? 그럴 때 한마디 들었네. 그러면서도 이제 나는 버티고 했네. 거기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지. 시원해지셨나요? 그리고 하나 더. 네, 하나 더 있답니다. 네네. 근데 물론 자기 초점을 가져서 어떤 글을 전개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스키마에서 요구하는 거긴 한데 문제는 사실 내 초점이라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뭔가 잡았다고 해도 그게 자기 그 생각을 전개해가는 어떤 논리성이나 아니면 어떤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사실 빈약하잖아요. 물론 뭐 지적으로 그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지만 저의 기준에서는 낮아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부족한데 저게 부족하고 그럴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이 없어요. 지금 몇 년 했는데 얼마 안 됐잖아. 네. 나이도 적잖아. 아직 멀었지. 없나요? 아직 멀었지. 네. 아직 멀어서 그 12년 플러스 사회의 압력 때문에 그거 이겨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다고. 나는 그나마 강의를 해서 좀 더 나은 거지. 계속 떠드니까. 근데 그런 기회가 아닌 상태로 내 속으로 생각, 약간의 글 쓴 걸 갖고서 그걸 자꾸 긍정으로 하는 건 꽤나 걸린다. 그래서 내가 모임할 때 자꾸 이제 그거를 글도 쓰게 하고 서로 표현하게 하고 이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모임은 그거거든요. 한 4명이 모였을 때 한 30분씩 2명씩 뭔가 떠들게끔 하는 거를 하고 싶어요. 뭔가.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렇게 청소년분과처럼 글을 쓰게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발표를 10분밖에 안 시키지만 그건 글을 쓰니까 그런 거거든. 글을 안 쓰면 뭐라도 30분은 얘기할끔 하라 해서 본인이 표현하는 걸 자꾸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들 강의한다고 들을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모임 형태로 서로가 들어주는 형태로 하는 거지. 그것밖에 없어요. 자꾸. 그러니까 내가 굳이 한다면 어떤 방이 제일 좋냐? 내가 읽어내는 거는 나중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지금도 많은 상태인데 또 받아들이는 헷갈리는 걸 내가 계속 끄집어내야 돼. 그게 논리적인 거와 상관없어요. 끄집어내면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를 자꾸 많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다처럼 떠는 모임이어도 저도 1명, 2명은 30분씩 하자고 서로가 강제를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뭘 해도 좋은데 30분을 하든 책임지고 뭘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집에서 좀 준비도 할 거고 그럴 거 아니야. 스트레스도 받고. 근데 나랑 그런 거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스트레스를 가져뒀어. 그래서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참들은 다 안 하잖아. 그래서 신입들만 지금 청소년분과 하는 거잖아 지금. 청소년분과 신입이 어리버리해서 하라니까 하는가 보다 하는 거잖아. 고참들은 이미 다 안 하고 안 하겠다가 다 버티는 거거든. 얘기만 듣겠다고 그러고. 근데 방금에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돼. 본인이 많이 끄집어내야 돼. 글 쓰는 건 한계가 있어. 그래 친구랑 수다 떠는 건 별개야.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하는 형태를 약속을 잡아야지만 집에서 뭔가 준비할 수 있어. 그래 그거는 논리적인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저리 떠들어도 상관없어. 길게 혼자 길게 떠드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좋다. 가장 빨리 자기 초점이나 관점이 잡힌다. 맞아. 저희 이렇게 처음 이렇게 소장님이랑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친절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장님 특유의 표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인사를 팍 쓰고 이렇게 이마를 딱 짚으시고 안경을 살짝 내리셔. 그리고 눈을 45도 각도로 딱 내려보셔요. 그래서 한참 듣다가 바로 그건 아니지 라고 이제 바로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초창기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하면 다들 깨갱인 거야. 그거를 하도 하니까 어떻게 감히 이렇게 소장님 한 모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좀 비틀어서 가라는 거를 어떻게 비틀어서 가요. 한참 그게 그 지적 의존성과 정서적 의존성의 박탈감까지 겹쳐져 갖고 아마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독서 모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고력을 어떻게 이제 키우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서 스키마 하시면서 좀 드는 생각이 있으신지 좀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었네요.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